용판 동화에 대한 제시 방법을 살펴보면 동화의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서 제시하셔야 되겠죠. 용판은 학급의 모든 유아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교사는 자신의 어깨가 용판보다 살짝 뒤로 놓이는 위치에 낮은 의자를 놓고 앉아 몸이나 팔로 용판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사는 동화를 충분히 외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천천히 들려줍니다. 자료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동화는 너무 빨리 들려주면 유아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자료는 교사로부터 먼 쪽에 붙이고 자주 떼었다 붙였다는 자료는 교사의 가까운 쪽에 있는 공간에 활용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와 관련이 없는 자료는 유아의 주의 집중에 방해가 되므로 바로 떼어냅니다. 용판에 붙여 있는 자료 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유아가 산만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려주고 난 뒤에 동화를 교실의 흥미영역에 비치해 주어서 유아들이 교사가 들려준 이야기에 기초하여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용판 동화는 낱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요. 나중에 굴러다니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제 삐꾸처럼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활용을 위해서는 동화의 제목과 내용, 그림 조각의 개수를 적어서 용판 동화 자료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속 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속 동화는 용판 동화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미리 이야기를 외워 구현할 때 사용하는 매체인데요. 배경이나 등장인물을 각각 따로 만들어 필요한 부분에 철판 위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입니다. 자속 동화의 제작과 제시 과정은 용판 동화와 거의 같으나 그림 뒷면에 자석에 붙여서 철판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속 동화는 용판 동화와 달리 움직임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여러 겹 덧붙여서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자속 동화의 제작으로 용판 동화와 마찬가지로 자속 동화로 제작하기에는 적당한 동화는 새로운 요소들이 누적적으로 첨가 또는 삭제되고 한 요소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요소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동화인데요. 자속 동화의 제작 과정은 용판 동화와 거의 같고요. 자료의 뒷면에 벨크로 테이프 대신에 자석을 붙여서 철판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동화를 들려주는 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석 동화를 제작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은 뒷면에 붙이는 자석의 크기나 세기인데요. 그림에 비해 너무 작은 자석이거나 자력이 약한 자석을 이용하면 동화를 들려줄 때 등장인물이 철판에 잘 붙지 않고 밑으로 흘러내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엄마가 아기를 업어주는 것과 같은 장면이 있는 경우에 한 장면 위에 다른 장면을 덧붙일 수 있는데 이때 자석의 양극을 잘 알고 고려하여 서로 밀쳐내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동화의 배경을 표현해주고 싶다면 큰 종이의 배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철판 위에 가장 먼저 붙여놓고 그 위에 등장인물을 차례로 덧붙여가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자속 동화를 제시할 때 용판 동화와 거의 같지만 자속 동화의 장점을 살려서 등장인물의 움직임을 표현해주거나 등장인물을 여러 겹 덧붙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에게 재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속 동화의 변형으로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큰 크기의 양철통을 철판 대신 사용하여 소집단으로 동화를 들려줄 수 있는데 이를 깡통 동화라고 한다고 해요. 앞치마 동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치마 동화는 융판 동화의 변형으로 융판 대신에 용천이나 부직포로 앞치마를 만들어 교사가 앞치마를 착용하고 앞치마 위에 등장인물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동화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앞치마 동화는 융판 동화에 비해서 유아의 주의 집중도가 높고 융판이 없어도 동화를 들려줄 수 있으므로 교실이 아닌 야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치마 동화에 적합한 동화의 선정은 융판 동화나 자석 동화 동일한데요. 앞치마 동화를 위해서는 먼저 앞치마를 제작하여야 하고요. 앞치마의 색은 선정은 동화의 배경색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동화의 배경이 바닷속이라면 파란색, 숲속이라면 초록색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앞치마의 앞이나 안쪽에서 큰 주머니를 만들어서 등장인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데 이야기를 모두 마친 후에 주머니에 자료를 모두 넣어 보관할 수 있고 또한 앞치마에 달린 주머니에 용판 자료를 정리하면 유아에게 보여줄 자료를 미리 노출시키지 않으므로 유아의 지휘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치마를 제작하고 난 후에 앞치마의 크기와 색을 고려하여 등장인물을 만들고 필요한 장면에는 추가로 손인형이나 막대 인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겠지요. 앞치마 동화를 제시할 때 제시 방법은 융판 동화와 거의 같은데요. 교사가 너무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고 동화를 들려주면 앞치마 위에 자료들과 섞여서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으므로 앞치마 동화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단색의 의상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치마의 천이 얇을 경우에는 교사의 옷이 비쳐서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교사는 흰색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OHP 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OHP는 오버헤드 프로젝터라는 투시물 환등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투명한 아세테이트지 위에 유성펜으로 그림을 그려 이를 OHP에 비추며 동화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OHP 동화는 암막 시설이 없는 밝은 곳에서도 선명한 색을 볼 수 있으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림을 커다란 스크린에 비추며 동화를 들려주기 때문에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자료 위에 그림을 그려서 빛을 투과하는 것이므로 여러 겹을 덧붙여서 겹치게 표현하거나 빛을 차단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OHP 동화를 제작할 때 적합한 동화는 새로운 요소에 첨가나 삭제할 수 있는 동화 한 요소를 그대로이고 또 다른 요소가 계속되는 변화하는 동화, 색깔을 겹쳐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동화이기도 해요. 적절한 동화의 예로는 파랑이와 노랑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커다란 무, 작은 집 이야기, 색깔 도깨비 이런 동화가 OHP 동화의 적절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싣고 있고요. 제시 방법으로는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OHP 투시할 수 있도록 스크린을 준비해야 되고 유아들을 스크린 길이의 2~3배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앉혀야 되겠죠. OHP용 스크린이 없는 경우에는 흰 헝겊, 흰색 전지, 흰 비닐 등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고 또 OHP가 없는 경우에는 실물 화장기, TV 자료를 올려놓고 동화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첫 장면의 TP 자료를 OHP의 유리판에 올려놓고 미리 펼쳐서 준비해놓고 OHP를 끈 상태에서 유아의 주의를 집중시킨 후에 OHP의 스위치를 켜고 TP 자료를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OHP를 켜면 빛이 너무 강렬하여 유아의 눈이 부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TP 자료를 올린 후에 스위치를 켜야 한다고 해요. 이제 준비한 순서대로 TP 자료를 겹치거나 가리는 방법으로 차분히 조작하면서 동화를 들려주는데
이때 교사는 이야기를 미리 충분히 읽어두어 자연스럽게 들려줘야 합니다. 책을 옆에 두고 읽거나 이렇게 마운트에 적어둔 내용을 읽느라고 유아의 반응을 살피지 못하면 유아의 흥미가 반감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야기 도중에 즉석에서 TP 자료에 직접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고 작은 막대의 인형을 이용하여 등장인물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PPT 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PPT 동화인데요. PPT 동화는 칼테콘상이나 케이트 그린어웨이상을 수상한 동화와 같이 사파가 아름답고 특별한 동화를 크게 확대하여 들려주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매체의 그림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이를 다시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동화인데요. PPT 동화는 그림책의 크기가 작아 대집단으로 들려주기 어렵거나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매체로 제작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과적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PPT 동화에 대한 제작은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리딩해 드릴게요. 동화를 여러 번 읽고 줄거리를 중심으로 장면을 선정하여 스캔한 후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때 제목이 담긴 앞표지와 이야기의 요운을 느낄 수 있는 뒷표지, 면지와 속표지가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디자인된 그림이라면 면지와 속표지도 함께 스캔하여 저장한다. 저장된 그림들로 PPT 동화를 만들기 전에 수정이 필요한 장면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수정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한 장면이 너무 커서 한 개의 파일로 저장되지 않는 경우에 두 개의 파일로 나누어 각각 저장한 후에 이를 합하여 한 개의 파일로 수정한다. 포토샵에서 그림을 수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 사각형 선택 윤곽선이 있는데 각 파일을 열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고 새 파일의 폭과 높이를 조절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동 도구 중 붙여넣기를 한 각 파일의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조정하고요.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하여 배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화에 나타난 글을 화면에 제시하고 싶지 않을 때는 주변 배경을 활용하여 글자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등장인물만 따로 오려내어 파일을 만듭니다. 등장인물이 없는 부분은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하여 주변 배경을 활용하여 꾸밀 수도 있고요. 저장된 그림 파일을 PPT의 슬라이드에 그림책의 순수와 똑같이 앞표지, 면지, 속표지, 줄거리, 뒷표지 순으로 한 장씩 차례로 삽입합니다.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PPT 프로그램 내에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장면을 적절히 연출합니다. PPT 동화의 경우에 약간 어두운 곳에서 동화를 둘러줘야 화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므로 동화의 내용을 녹음하여 들려주는 것은 좋은데 녹음을 하고자 할 때 각 장면에 해당하는 동화 내용을 녹음하여 각각의 파일로 만들고 동화를 녹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컴퓨터에 연결 가능한 마이크 또는 마이크가 부착된 헤드셋을 이용하여 녹음합니다. 컴퓨터 왼쪽 하단의 시작 버튼을 가장 먼저 클릭하는 보조 프로그램 녹음기 순으로 실행을 하고요. 시작, 보조 프로그램, 녹음기를 실행하여 파일로 저장합니다. 효과음이 필요한 장면에는 효과음도 함께 녹음할 수 있겠지요. 녹음된 파일은 각 장면에 자동 실행으로 삽입합니다. PPT 동화 자료와 녹음 파일은 반드시 같은 폴더 내에 저장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을 다른 위치에 저장할 경우 녹음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PPT 동화를 제시할 때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 또는 TV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PPT 동화를 들려주고 유아의 시력 보호를 위해서 유아 스크린과는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유아들의 주의 집중시킨 후에 실내를 약간 어둡게 하고 준비한 PPT 동화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불빛 동화를 살펴볼까요?
블록 동화는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블록을 이용해 이제 블록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차례로 그림의 장면을 바꾸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동화입니다. 낱개의 블록이 접히거나 펼쳐지면서 새로운 장면이 연출되므로 유아들은 마치 마술을 보는 듯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블록 동화에 대한 제작 과정에 살펴볼 게 정육면체, 직육면체를 이용하므로 기본적인 장면의 수가 6장으로 구성이 되고 원하는 장면을 초안으로 그리고 블록의 크기와 개수를 정하고 블록의 크기에 맞춰 그림을 그리고 한 면에 맞도록 4에서 6등분을 하고 그림이 다른 장면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붙이고 동화를 모두 완성한 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도 조작 방법이 잊혀지지 않도록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대로 차례대로 맞추어 가면서 완성될 수 있는 작은 숫자나 모양을 표시를 해두면 매 장면마다 사진 찍어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블록 동화를 제시할 때 6면이 각각 그림을 그려서 6개의 블록을 상하 좌우로 돌려서 그림을 맞춰가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므로 교사가 동화의 줄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블록을 조절하는 순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블록의 조절이 능숙하게 될 때까지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형을 이용하여 동화를 들려주는 방법을 살펴보면요. 인형은 유아가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놀잇감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학습에 활용한 경우에 흥미와 동기를 쉽게 유발하고 오랫동안 주의 집중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매체가 됩니다. 인형은 다양한 소재로 꾸며진 입체물로서 유아의 신체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며 인형의 제작이나 활용 시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도 직접 참여하여 제작하고 극놀이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교수 매체가 됩니다. 인형극의 종류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입체인지 평면인지, 위에서 조작하는지 또는 아래에서 조작하는지, 인형 자체를 보는지 또는 그림자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인형의 조작 방법, 재료, 사용 자료, 사용 장소, 인형의 형태, 조정 위치 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손 인형극, 막대 인형극, 테이블 인형극, 그림자 인형극, 탈 인형극 등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살펴볼 건데요. 유아교육 기관에서 인형극은 전문적인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제작되지 않아도 되고요. 인형이 움직이기 쉽게 다루기도 쉬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들도 일과 활동 중에 쉽고 간단한 인형을 만들어 극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형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문어체로 작성된 동화의 줄거리를 등장하는 인형 등의 대화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고 인형극의 이야기 전개에는 인형을 조작하면서 동시에 직접 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아를 위한 인형극일 때에는 교사가 인형을 조정하면서 대사를 동시에 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맞추어서 녹음을 해두면 인형극 공연 시에 인형의 조작에만 신경 쓸 수 있는 것이 편리합니다. 인형극 상영을 위한 이제 시나리오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유아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동화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나리오에 쓰이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지문, 대사, 독백, 방백, 해설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용어가 우리 교재에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지문, 대사, 독백, 방백, 해설 이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짚어드리면
지문은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장면, 음악효과, 음향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고 대개 안에 넣어 표시하면 너무 긴 지문은 좋지 않고요. 대사는 등장인물이 무대 위에서 하는 말, 유아에게 익숙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대사는 인형극의 줄거리를 명확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독백은 무대 위에서 단 한 사람의 인물이 관객 앞에서 큰 소리로 혼자 말하는 것입니다. 방백은 한 배우가 관객의 눈앞에서 다른 상대역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가정하에 관객이 들을 수 있도록 혼자서 하는 말. 해설은 극적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 또 인물의 심리 상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간결하게 관객에게 설명하는 것들이 지문, 대사, 독백, 방백, 해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구성해야 될 주의할 점들이 사건의 전개가 기승전결로 구성되어야 하고 인형의 움직임이 너무 많거나 한 등장인물의 대사가 너무 길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해설은 되도록 줄이고 장면이나 행동의 변화는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인형극이 관객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인형극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인형 안에 손이나 손가락을 넣어 움직이며 동화를 들려주는 인형극의 형태로 유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손인형극의 장점은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고 인형 제작이 쉬우며 누구나 쉽게 인형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손인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헝겊인형, 부지포인형, 양말인형, 장갑인형, 종이봉투 인형이 있고요. 유아들도 헌 장갑이나 양말, 단추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자신이 만들고 싶은 캐릭터를 만든 후 친구들과 함께 인형극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헝겊을 이용하여 손인형을 만드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헝겊의 색깔이나 재질은 인형극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인형이 가지게 될 극중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막대 인형을 살펴볼게요. 막대 인형은 종이나 헝겊으로 만든 인형의 몸에 막대를 붙여서 그 막대를 이용하여 인형을 움직이는 동화를 들려주는 것이고요. 막대 인형이 막대를 돌려서 인형의 방향을 바꾸거나 인형을 흔들어 움직임을 표현하는 등의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형극이지요. 유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인형을 그리고 오려서 뒷면에 막대를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만들고 조작하며 놀이할 수 있는 점이 막대 인형의 장점입니다. 막대 인형은 간단하게 평면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입체적으로 만들어 손, 다리 등이 부분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인형을 완성하고 난 후에 인형의 키보다 긴 막대를 인형의 몸에 부착하여 인형을 조작할 때 사람의 손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합니다. 테이블 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인형극은 테이블 위에 세울 수 있는 작은 인형과 배경을 만들어서 이야기의 줄거리에 따라 인형을 세우거나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동화를 들려주는데요. 테이블 인형은 그림을 그려서 색칠하고 오린 후에 작은 유리병, 요구르트, 음료캔, 우유팩, 상자 등을 전면에 붙여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림자 인형극을 살펴볼까요? 그림자 인형극은 빛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하여 동화를 들려주는 방법입니다. 전면에는 그림자를 비출 흰색의 스크린을 설치하고 뒤에는 스크린을 향해 빛을 비춘 후에 스크린과 빛의 사이에 인형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인형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동작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인형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 인형극은 여러 가지 탈을 머리에 쓰고 직접 연기하는 것으로 인형극과 달리 등장인물이 직접 무대에 올라와 동작을 하게 되므로 움직임이 크고 생동감이 있어 유아들의 주의 집중이 매우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도중에 즉석에서 유아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자책은 이제 등장으로 종이책만 이용하는 독서의 방법이 다양해졌고 디지털화된 인쇄 매체를 대체하면서 전자책이 등장했고 종이 대신에 디지털 파일로 글을 읽는 차세대 서적이랑 이북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제작비 이런 것을 절감하고 업데이트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유사의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는 또 구연이라든지 다양한 문학적 접근을 활용하여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오감 발달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